60세 이후 여러분이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삶은 계란이 사실은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이 계란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식품이자 보약이라고 믿으며 매일 식탁에 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이 건강한 계란이 나이가 들어 약해진 우리 몸속에서 특정 음식과 만나면 혈관을 막고 신장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경고해드릴 3가지 음식은 60대 이후에 여러분이 계란과 함께 드시는 순간 위장의 돌덩어리를 만들고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려 결국 투석기 앞에 앉게 만들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현대 의료 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에 가득 차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들은 병이 생기기 전의 예방보다는 병이 커진 후에 비싼 치료와 수술에 더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소중한 남은 인생을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행지에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더 이상 남의 손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내 몸과 내 소중한 콩팥을 내가 직접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의 표시로 지금 이 순간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숫자 1은 내 건강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이라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100세까지 팔팔한 신장을 유지하는 기적 같은 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넘게 현장에서 수많은 분을 보아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70대 어르신들이 단지 아침마다 무심코 드신 잘못된 음식 조합 하나 때문에 신장을 잃고 병상에 누워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듯 미어집니다. 그분들은 몰랐을 뿐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신장 건강의 숨겨진 비밀을 전부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계란이 왜 특정 상황에서 독이 되는지 그 비밀은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화학 공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공장의 성능이 좋아 웬만한 독소도 다 걸러냈지만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동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마치 30년을 쉼없이 돌려 낡아버린 정수기 필터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 성질이 맞지 않는 상극의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처리를 포기해버리고 독소는 혈관을 타고 신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몸속에서 계란을 돌덩어리로 만들고 신장을 공격하는 첫 번째 흉기부터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계란을 돌덩어리로 만들고 신장을 공격하는 그 첫 번째 흉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씁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을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아갔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의사들의 말을 믿고 따랐는데 왜 그 누구도 생명과 직결된 이런 매일의 식습관 정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몸이 아파서 큰 대학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서 몇 시간을 꼬박 대기하지만 정작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고작 3분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 대단히 짧은 시간 동안 의사는 모니터에 뜬 여러분의 혈액 검사 수치만 쳐다보며 처방전을 입력하기 바쁩니다. 오늘 아침에 환자가 삶은 계란과 함께 무엇을 삼켰는지 물어볼 시간도 없고 그것을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의료 현실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저렴하고 평범한 자연의 식재료로는 결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고혈압 약과 당뇨약,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신장투석 치료야말로 병원과 거대 제약회사를 배불리는 핵심 수익 구조입니다. 의사 개개인의 품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배운 서양 의학 자체가 병이 깊어지면 독한 약을 붓고 칼로 도려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식약동원, 즉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병을 낫게 하는 약은 그 뿌리가 완전히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는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고 가장 강력하고 부작용 없는 약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자연치유학을 깊이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분이 독한 약을 끊고 오직 자연의 식재료만으로 무너져가던 신장 기능을 기적처럼 회복하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제가 거대한 의료 카르텔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곁에 서서 이 숨겨진 진실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학 약물에만 의존하는 삶은 결국 부작용이라는 또 다른 무서운 병을 낳게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차가운 병원의 수술대 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따뜻한 밥을 챙겨 먹는 일상의 식탁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나이가 60, 70이 넘어가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다 해놓고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릴만 하니까 몸 이곳저곳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굵은 바늘을 꽂고 투석실 침대에 누워 피를 걸러내야 한다면 그 끔찍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남은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지혜와 불교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7층 석탑을 세우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숭고한 공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여러분이 노후 자금을 아까운 병원비로 낭비하지 않고 건강하고 튼튼한 2다리로 손주들과 공원을 거니는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을 반드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숱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 영상을 통해 병원이 감추는 비밀을 폭로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은 조금 전 첫 번째 영상 도입부에서 댓글을 통해 스스로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다는 위대한 서약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무기를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굳어지게 만들고 있던 그 끔찍한 첫 번째 상극 음식의 정체를 마침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도대체 왜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계란이 지금 내 몸에서는 독이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몸은 그 어떤 첨단 기계보다 정교한 화학 공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반찬들은 위장이라는 거대한 반응 탱크 안에서 서로 섞이고 반죽되면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위장 공장의 처리 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위산도 콸콸 쏟아져 나오고 소화 효소도 왕성하게 분비되었지요. 그래서 조금 나쁜 조합의 음식이 들어와도 강한 위산이 억지로 다 분해해서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위산 분비량은 20,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위장의 운동 능력과 소화 효소의 활동성도 현저하게 약해집니다. 삶은 계란은 훌륭한 영양식이지만 기본적으로 고밀도의 동물성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단백질은 본래 소화시키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양소인데 위산이 턱없이 부족한 노년기의 위장에는 계란 2알을 소화하는 것조차 엄청난 중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토록 연약해진 위장에 계란과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상극의 성분들이 동시에 쏟아져 들어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족한 위산으로는 2가지의 복잡한 성분을 도저히 분해하지 못하고 결국 위장 공장은 과부하에 걸려 처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소화되지 못한 계란의 단백질과 불순물들은 위장 속에서 섞여 시멘트처럼 딱딱한 돌덩어리로 굳어버리거나 뱃속에서 썩어가며 지독한 가스와 맹독을 뿜어내게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값비싼 소화제를 아무리 털어넣어도 근본적인 화학 반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속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장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부패한 음식물에서 발생한 맹독성 찌꺼기들은 고스란히 혈관을 뚫고 피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 몸 전체를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오염된 탁한 피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바로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 즉 신장입니다. 신장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가 거름망처럼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젊고 튼튼한 거름망은 웬만한 찌꺼기도 다 걸러내지만 수십 년을 쉼없이 일해 얇고 헐거워진 60대 어르신들의 신장 필터에 이렇게 크고 끈적이는 독성 찌꺼기들이 갑자기 밀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늙고 지친 필터는 끈적이는 피를 걸러내지 못해 구멍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막힌 구멍을 억지로 뚫어보려고 신장은 평소보다 몇 배나 혈압을 높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툭툭 터지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내 몸을 살리겠다고 정성껏 챙겨 먹은 계란 한 알이 잘못된 음식과 만나는 순간 내 피 속을 오염시키는 흉기로 돌변하여 결국 하나뿐인 소중한 신장을 질식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몸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화학 반응의 진실입니다. 이제 왜 제가 그토록 목소리를 높여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경고했는지 깊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연 치유의 핵심은 내 몸의 소화 능력을 알고 그에 맞는 짝꿍을 맺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흔한 음식이 위장 속에서 계란과 엉겨붙어 시멘트 같은 흉기가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위협하는 그 첫 번째 범인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얇아진 위장과 늙고 지친 신장을 무참히 공격하는 최악의 상극 음식 3가지 중 그 첫 번째 범인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가을철이면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달콤한 과일, 바로 감입니다. 말랑말랑한 홍시부터 달콤한 단감, 그리고 쫄깃한 곶감까지 모든 종류의 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홍시를 천연 소화제라고 생각해서 퍽퍽한 삶은 계란을 먹고 난 뒤 입가심으로 즐겨 드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위장을 딱딱한 시멘트 공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감에는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 성분이 위장 속으로 들어가 계란의 끈적한 고단백질과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탄닌은 단백질을 꽁꽁 뭉치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소화되지 않는 거대한 덩어리, 즉 위석이라는 위장 속의 돌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1세의 어머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어머님은 마당에 탐스럽게 열린 홍시가 땅에 떨어져 버려지는 것이 너무 아까워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삶은 계란 2개를 드신 후 달콤한 홍시를 2개씩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새벽 어머님은 배를 날카로운 칼로 찌르고 쑤시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지르셨고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오게 되셨습니다. 급하게 내시경 카메라로 위장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저와 동료 의사들은 그 처참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위장 한가운데 주먹만 한 까만 돌덩어리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위장 입구를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암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계란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엉겨붙어 만들어낸 거대한 돌이었습니다. 돌이 너무 크고 단단해서 내시경으로는 도저히 부술 수가 없었고 결국 70이 넘으신 연세에 배를 길게 가르는 개복 수술을 해서 그 덩어리를 꺼내야만 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어머님은 내 몸을 아끼려다 내 손으로 병을 키웠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감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계란을 드시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 위장이 완전히 비워진 뒤에 따로 드셔야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극 음식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보충을 핑계로 아침마다 계란과 함께 곁들여 드시는 가공육, 즉 소시지나 햄, 그리고 베이컨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드라마에서 서양식 아침 식사라며 계란 프라이와 소시지를 함께 먹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건강한 식단이라고 착각하여 흉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내과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을 무자비하게 쥐어짜고 파괴하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60대 어르신들의 신장은 이미 오랜 세월을 견뎌오며 여과망이 몹시 얇아지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고기를 뭉치게 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식품 공장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화학적인 무기인과 나트륨을 쏟아붓습니다. 고기나 채소에 들어있는 자연적인 인성분은 우리 몸에서 일부만 흡수되지만 가공육에 들어간 화학 첨가물 형태의 무기인은 우리 피 속으로 100% 직접 흡수되어 버립니다. 이 끔찍한 독성 물질들이 계란의 단백질 찌꺼기와 함께 혈관을 타고 쏟아져 들어오면 신장의 미세한 모세혈관인 사구체는 말 그대로 폭격을 맞은 듯 터지고 망가져 버립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박 아버님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재산이라며 매일 아침 삶은 계란과 소시지를 배불리 드셨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혈압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신장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평생 독한 약을 먹으며 식단 관리를 해야 하는 만성 신장질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고기와 계란을 섞어 먹는 것은
단백질 폭탄이 아니라 신장 파괴 폭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스스로의 식탁을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란과 소시지를 함께 굽고 있거나 식후에 바로 달콤한 감을 깎아 드시는 등 내 몸을 망치는 무서운 식습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아래 댓글창에 한글로 노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댓글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가족의 밥상에서 신장을 굳게 만드는 독소를 지금 당장 끊어내겠다는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자 위대한 다짐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라고 적으신 후 나쁜 습관과 영원히 결별하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하는 세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입가심으로 습관적으로 찾는 바로 그것, 진한 녹차와 커피입니다. 식사 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입안의 기름기도 씻겨 내려가고 소화도 더 잘 된다고 굳게 믿는 분들이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9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란을 드신 직후에 곧바로 마시는 진한 차 한 잔은 여러분의 몸에서 귀한 피를 말라붙게 하고 노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녹차나 커피에는 앞서 말씀드린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계란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철분 및 단백질과 만나면 아주 지독하게 서로를 끌어안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 성질로 변해버립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맑고 붉은 피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철분이 차의 성분과 결합해버리면 우리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끈적한 덩어리가 되어 그대로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위장의 흡수 능력이 떨어져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수시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빈혈로 쓰러지시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건강해지겠다고 삶은 계란으로 정성껏 보충한 귀한 철분과 단백질을 식후 녹차 한 잔으로 깡그리 씻어내버리고 있었으니 몸은 갈수록 기운이 빠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 덩어리들은 장 속에 머물면서 지독한 가스를 만들어내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 냄새가 독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몸에 좋은 고단백 계란도 챙겨 먹고 비싼 녹차도 마시는데 왜 자꾸만 머리가 핑핑 돌고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할까요? 라며 하소연하십니다. 그 모든 고통의 범인은 바로 잘못된 식사 타이밍 하나에 있었습니다. 차는 훌륭한 항산화 음료가 맞습니다.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반드시 위장에서 철분과 단백질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 여유롭게 차를 마셔야 합니다. 이 한두 시간의 작은 인내와 기다림이 여러분의 피 속에 맑은 산소를 가득 채워주고 위장을 깃털처럼 편안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생명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상극 음식에 대해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부터 계란에 소시지도 구워 먹고 식후에 펄펄 끓는 녹차도 훌쩍훌쩍 마셨는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왜 나이 60이 넘었다고 갑자기 독약이 된다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장기들이 세월이 흐르며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깊고 은밀한 속사정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옛말처럼 내 몸의 늙어가는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만 병마와 싸워 이기고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침묵의 살인자, 바로 신장의 사구체에 대해 깊이 있는 의학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장, 즉 콩팥은 단순히 소변을 모아두는 밋밋한 물주머니가 아닙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모세혈관 뭉치가 양쪽에 무려 200만 개나 들어있습니다. 이 사구체는 현미경으로나 겨우 보일 만큼 머리카락보다 수십 배나 얇은 미세 혈관들이 털실처럼 복잡하게 엉켜있는 구조입니다. 이 촘촘한 혈관망이 우리 몸을 도는 피 속의 썩은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깨끗해진 피를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생명의 으뜸, 필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대나 30대 청춘이었을 때는 이 사구체 혈관들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넘치고 아주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육의 나트륨 폭탄이나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이 피 속으로 왈칵 밀려 들어와도 혈관이 유연하게 쑥쑥 늘어나며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갑을 넘기고 70대에 접어들면 뱃속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50년, 60년을 쉼없이 피를 걸러낸 사구체 혈관들은 이미 낡고 뻣뻣해져서 그 소중한 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어르신들의 신장 여과 기능은 젊은 시절과 비교해 이미 30%에서 40%가량 자연적으로 감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절반 가까운 필터가 이미 고장이 나서 막혀 있거나 찢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토록 위태로운 상태의 신장에 아침부터 계란의 묵직한 고단백질과 햄 소시지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화학적 무기인, 그리고 소금 덩어리가 피 속에서 섞여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뻣뻣해진 미세 혈관들은 갑자기 밀려든 끈적한 노폐물과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혈압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치 오래되고 녹슨 낡은 수도관에 갑자기 엄청난 수압의 물을 강제로 틀어버리면 배관이 여기저기 툭툭 터져버리듯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구체 혈관들이 소리 없이 터지고 찢어지며 영구적으로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무섭고 소름이 돋는 의학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사구체 혈관에는 아픔을 느끼는 통증 신경세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잘못된 식습관으로 사구체가 수천 개, 수만 개씩 터져나가고 신장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울 속 얼굴과 두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소변에 지저분한 거품이 가득하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계단도 오르기 힘들어져 그제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때 무심한 표정의 의사에게 듣게 되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바로 신장 기능이 10%도 남지 않았으니 당장 다음 주부터 생명 유지를 위해 혈액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차가운 말입니다. 투석이 시작되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아주 굵고 아픈 바늘을 팔에 꽂고 4시간 동안이나 꼼짝없이 기계에 의존해 피를 억지로 걸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리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평범한 노후의 행복은 그날로 영원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저는 병원 응급실과 투석실에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을 수없이 목격하며 의사로서 너무나 큰 무력감에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위장의 노화도 이와 똑같이 절망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쇳덩어리도 녹일 만큼 강력했던 위산이 60대 이후에는 쫄랑쫄랑 겨우 흘러나오는 수준으로 처참하게 말라버립니다. 퍽퍽한 계란 단백질 하나를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위장은 온 힘을 쥐어짜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거기에 식후 입가심이라며 달콤한 과일이나 진한 차의 탄닌 성분이 무단으로 끼어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탄닌 성분은 단백질을 꽁꽁 응고시키는 강력한 화학적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위산으로는 이 무서운 접착 작용을 막아낼 힘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뱃속에서 소화되지 못한 계란 덩어리들은 부패하며 혈관을 타고 뇌와 심장으로 독가스를 뿜어내고 여러분의 맑은 정신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곧 생명줄입니다.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굳어버리는 음식은 더 이상 영양분이 아니라 내 장기를 파괴하고 생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독약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무서운 침묵의 살인마에게서 여러분의 생명과 가족의 평화를 반드시 지켜내고 싶습니다. 몰라서 병을 키우고 돈을 잃는 억울한 비극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영원히 끝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굳은 결의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래 댓글창에 한글로 끄지라고 딱 한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은 결코 가벼운 손가락 장난이 아닙니다. 내 몸을 소리 없이 병들게 했던 과거의 무지하고 위험한 식습관을 오늘 이 순간부로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향한 아주 강력하고 엄숙한 심리적 명령입니다. 매일 계란을 먹은 뒤에 무심코 진한 녹차를 끓이려던 손길을 멈추게 하고 몸에 나쁜 가공육을 내 밥상에서 멀리 내쫓게 만드는 기적의 브레이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끄지라고 적으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협하는 모든 끔찍한 공포와 질병의 굴레도 함께 끝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수술대에 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자연치유학은 다릅니다. 나쁜 독소만 치워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다시 힘차게 숨을 쉬고 기적 같은 회복을 향해 스스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지쳐있던 신장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끔찍한 경고를 들으시고 혹시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 당장 계란을 전부 쓰레기통에 내다 버려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내가 그동안 내 손으로 독을 챙겨 먹었구나 하고 깊은 자책감에 빠지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삶은 계란 그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계란은 나이가 60대를 넘어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푹푹 빠져나가는 소중한 근육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가장 저렴하며 가장 완벽한 천연 단백질, 영양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위대한 보약인 계란이 아니라 그 곁에 나란히 붙어있던 나쁜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심성이 올바르고 착한 모범생이라도 질이 아주 나쁜 불량배들과 어울리게 되면 결국 비행을 저지르고 남을 해치는 깡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최고의 자연치료제인 계란도 감이나 가공육, 그리고 진한 녹차 같은 엉뚱하고 성질이 맞지 않는 상극의 음식과 만나면 내 몸을 공격하고 콩팥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그동안 아무도 이 위험천만한 만남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희망의 빛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곁에 두는 짝꿍만 진짜 좋은 친구로 싹 바꾸어 맺어주면 계란은 다시 내 몸에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시들해진 신장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우리 집 최고의 명의로 화려하게 돌아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병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지친 신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생명의 은인, 즉 계란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기적의 천연 치료제 3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은 우리 주변의 시장이나 마트에서 아주 적은 돈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효능만큼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수십만원짜리 화학 영양제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강력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짝꿍은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훌륭한 식재료 양파입니다. 계란은 근육을 지켜주는 최고급 동물성 단백질을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혈관을 맑게 하는 비타민C 성분과 장운동을 돕는 식이섬유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유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파가 바로 이 부족한 영양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파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 내부에 끈적하게 들러붙은 기름때를 부드럽게 녹여주는 아주 강력하고 훌륭한 혈관 청소부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계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자칫 핏길이 막히거나 고지혈증이 심해질까봐 걱정하시는데 양파와 함께 드시면 그런 걱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양파가 우리 몸에 해로운 나쁜 콜레스테롤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해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란 프라이나 계란찜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양파를 듬뿍 썰어 넣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최고의 짝꿍은 혈관을 젊게 만드는 붉은 보석, 바로 토마토입니다. 서양 속담에 토마토가 붉게 익어가면 의사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먹으면 사람들이 아프지 않아서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아주 뼈있는 농담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늙고 딱딱해진 혈관을 어린아이의 혈관처럼 부드럽게 풀어주는 최고의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라이코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씻어서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겨우 5% 남짓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억울하게도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섞여야만 우리 몸속 세포로 쏙쏙 흡수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계란 노른자가 완벽한 구세주로 등장합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질 좋은 천연지방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체내 흡수율을 무려 수십 배나 폭발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최 어머님은 고지혈증 약을 달고 사셨지만 반년 동안 매일 아침 토마토 달걀 볶음을 챙겨 드시고는 피가 맑아져 주치의도 깜짝 놀랐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짝꿍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신장을 따뜻하게 데우고 기력을 보충하는 데 으뜸으로 여겼던 보양채소 부추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부추는 간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양기를 북돋아준다고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기운이 허해져서 밤마다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아침이면 손발이 퉁퉁 붓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짙은 녹색의 부추를 계란과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계란의 풍부하고 든든한 단백질이 부추의 따뜻한 기운을 타고 온몸의 혈관을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서 차갑게 굳어있던 콩팥 세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소화도 아주 부드럽게 잘 되기 때문에 위장이 얇아진 70대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로 이보다 더 완벽한 밥상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자연의 식재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부작용이 없는 위대한 의사입니다. 화학약품에 기대기 전에 밥상을 먼저 바꾸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굳은 믿음과 실천을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평범한 식재료가 진정한 약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한글로 약이라고 딱 한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무심코 독한 약봉지부터 찾던 우리의 오랜 습관을 멈추게 하고 평범했던 우리 집 식탁을 가장 훌륭한 치유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약이라고 적으시고 자연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 아침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3단계 치유 해결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호한 제거입니다. 앞서 경고해드린 감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 그리고 식후에 바로 마시는 진한 녹차를 여러분의 식탁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대체입니다. 나쁜 음식들을 쫓아낸 그 빈자리에 제가 방금 알려드린 혈관 청소부 양파와 토마토, 그리고 콩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부추를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식후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 앞 소파에 바로 눕지 마시고 동네를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며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십시오. 걷기 운동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허벅지 근육이 피 속에 남은 찌꺼기, 당분을 다 태워버리게 만들고 따뜻한 물은 신장이 독소를 쉽게 걸러내도록 돕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비법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계란을 삶는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혹시라도 배탈이 날까봐 15분 넘게 퍽퍽하게 완숙으로 푹 삶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너무 오래 삶으면 노른자 겉면이 거무튀튀한 녹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은 유황 성분과 철분이 만나 결합하면서 소화가 극도로 안 되는 딱딱한 물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위산이 턱없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이것을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쓴 신물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가장 완벽하게 흡수되는 마법의 조리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끓는 물에 정확히 7분만 삶아내는 촉촉한 반숙입니다. 7분을 삶으면 흰자는 부드럽게 익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하게 남아 위장에 들어가자마자 힘들이지 않고 스르륵 편안하게 소화가 됩니다. 뇌와 혈관을 살리는 귀한 핵심 영양소 파괴도 전혀 없어서 혈관 청소 효과가 그야말로 극대화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냄비에 물을 올리고 불을 조절하는 그 소박한 정성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이 생명의 숫자를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확실히 새겨 넣을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자판을 열고 아래 댓글창에 한글로 7이라고 딱 한 글자만 적어 주십시오. 이 작은 숫자 하나가 퍽퍽하고 위험한 완숙 계란으로부터 여러분의 얇아진 위장을 편안하게 해방시키고 완벽한 영양 흡수를 돕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7이라고 적는 순간 여러분의 식탁은 진정한 치유의 밥상으로 완성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무작정 오래 끓이지 마시고 꼭 타이머를 맞추어 이 위대한 치유의 조리법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25년 넘는 세월 동안 차가운 수술실과 투석실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을 보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몰라서 내 소중한 몸을 스스로 망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단지 아침마다 무심코 집어든 잘못된 음식 조합 하나 때문에 병상에 누워 후회하며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전문가로서 가슴이 정말 찢어지듯 미어집니다. 건강한 노년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여러분이 입으로 가져가는 숟가락 끝에서 결정되는 필연적이고 정직한 결과입니다. 비싼 보약을 사 먹거나 자식들에게 큰돈을 용돈으로 주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계란 하나를 제대로 챙겨 먹고 내 두 다리로 건강하게 산책하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배려이며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게 된 이 귀한 생명의 정보를 절대로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 사랑하는 가족들의 단체, 대화방이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따뜻하게 선물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를 나누어 누군가를 수술대의 공포로부터 구하고 소중한 콩팥을 지켜주는 일은 불교에서 말하는 7층 석탑을 쌓는 것보다 더 위대한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00세까지 팔팔하게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진료비는 평생 무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의 식탁에는 항상 건강한 음식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 동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